안녕하세요. 고조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18일자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읽어볼 건데요. 저는 이 기사를 처음 읽어봐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일러스트레이션, 이 사파가 예뻐서,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사파가 예뻐서 이제 읽었는데 웬걸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혹시 DeFi라고 들어보셨어요? DeFi? Decentralized Finance? 그래서 오늘은 금융의 탈중앙화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Down the rabbit hole. 아주 그냥 토끼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세상이 나올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울 나라의 앨리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의 그 탈중앙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Decentralized Finance. 그렇긴 한데 좀 위험하다. 위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 요즘 비트코인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죠?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암호화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리지널 크립토 커런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그 얼리 어답터들은요,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용을 했었냐면요, buy drugs, 그죠? 마약을 산다거나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들어서는 해커들이 랜섬, 몸값을 요구하는데 비트코인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올해였나요? 에더라는 그런 돈이요. 해킹 당했어요. 그 해커들이 그 버그를 발견한 다음에 디지털 화폐인 에더가 수억 달러 도난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크립토 이제 암호화폐고 가상화폐잖아요. 이 가상화폐 이제 신봉자들은 이 가상화폐로 인해서 현실 세계에서 in reality 현실 세계에서 quick, rich 아주 이제 벼락부자가 되고자 막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엘살바도 6월달에 그 엘살바도르에서는요 그 이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채택한다고 하면서 어떤 누구죠? 그 기업인이 나와서 이것이 바로 Save the Nation, 나라를 구할 일이다 라고 막 흐느낀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가상화폐 그러면 어떤 말들 많이 막 얘기되고 있습니까? 저 크록스, 폴스, 프로사일러타이저 이렇게 뭐 사기꾼이나 뭐 모사꾼이나 뭐 바보 막 이런 말들이 막 연결이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decentralized finance 이렇게 탈중앙화 금융 다시 말해서 DeFi는요 sober consideration 아주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eFi는요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파이낸셜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크립토 레볼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 머무는 시간들이 되게 어느 때보다 많은 시기입니다. 이때야말로 이렇게 암호화 혁명은 Architecture of Digital Economy, 디지털 경제의 판을 다시 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 출시하는 고브코인도 나온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고브코인 아주 그 디지털 커런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리고 그 디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이 그 디센트럴라이즈잖아요. 그야말로 말에서 나오듯이 이렇게 그 힘을 컨센트레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집권화 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목적이 있냐면요. spread power. 힘을 그 어떤 권력을 분산화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블록체인 근데 이런 것을 이 고브코인이든 뭐 디파이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은 블록체인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은 그야말로 블록 내 돈의 거래가 블록에 다 들어있는데 그 블록들이 체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다른 거 기존의 뱅킹 시스템과 다르게 common record
incorruptible, open, 그야말로 개방적이고요. 거래 내용이 아주 내역이 되게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굳이 중앙 센트럴 어서리티가 없이도 업데이트가 가능한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블록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담아서 체인 형태로 이제 연결해서 수많은 컴퓨터에서 이를 동시에 복제해서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블록체인이 그렇습니다.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죠. 한 군데. 여러 군데 그냥 쫙 분산되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2009년에 나왔나 봐요. 2009년에 이제 가장 큰 최초의 first big blockchain인데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이 쫙 집중됐다가 그 비트코인에 대한 집중이 조금 디스트랙션 산만해졌습니다. 그 대신 또 뭐가 이번에는 관심이 많이 가고 있냐면요, 2015년에 만들어진 이더리움이 완전히 임계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들은요, 아주 그냥 이것이 금융, 이런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이런 디파이가요, 어디에 주시 타겟을 하고 있냐면, 군침을 흘릴 정도의 아주 타겟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금융에 참 적합하다, 이렇게 금융에 아주 주시 타겟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컨벤셔널 뱅킹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은행 업무라고 하면은 아주 휴지 인프라스트럭처가 상당히 크게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은행 업무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거대한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반대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요, trustworthy하고 믿을만하고, 게다가 싸고 transparent, 아주 투명하고, 게다가 빠르다라고 합니다. In theory, 이론상은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 용어 터미널러지, 그 용어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더 못 알아듣겠는 거죠. 그죠? 도대체 코인 이게 뭐라는 거야 도대체. 이 용어를 보면 더 인티미데이팅 합니다. 되게 위협적입니다. 생소해요. 왜냐하면 어떤 거래 비용을 가스라고 표현하질 않나, 어떤 화폐 커런시를 에더라고 표현하지 않나, 아니면 디지털 에셋을 뭐 NFT, 그죠? non-fungible,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NFT, T가 뭐지? 아무튼 이렇게, T가 뭐지 진짜? 궁금하네. NFT, non-fungible 토큰,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에서부터 벌써 생소해. 그죠? 나이 든 사람은 저거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렇지만 이렇게 용어서부터 벌써 생소하긴 하지만, 거기에서 하는 베이직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은행 업무와 상당히 퍼밀리어 하다라고 합니다. 익스체인지 거래도 그렇고, 론 대출하는 것도 그렇고, 데포짓도 그렇고, 상당히 퍼밀리어 하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하는 거라 더 아주 안전하고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2018년에 이런 그 디파이가요, 이런 이더리움, 이것이 2018년에는요, 가치가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의 가치가 이르냐, $90 billion, 이게 얼마입니까 진짜. 인생에 이제 900억 달러의 가치가 이르고요. 지난 second quarter 2분기에는요, 이것의 거래 가치가 $2.5 trillion, 2조 5천억 달러에 이뤘다라고 합니다. 사실 2018년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때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가치가 알 수 없는 금액으로 이렇게 올랐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거의 가 얼만큼에 해당되냐 하면요, 이 비자 진행 절차의 그 총 액수와도 같고요. 나스닥에서의 그 나스닥 활동액의 6분의 1 활동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알 수 없는 게 진짜 엄청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디파이가요 이제 금융 시스템에 아주 그냥 꿈이 이제 시작인데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메타마스크라고 이게 지갑 디파이의 그 지갑이라고 알려져 있는 메타마스크 이것이요 1000만 명 이상의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대요. 1000만 명 도대체 1000만 명 이상의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디파이의 월렛인 그 메타마스크가 있는데요. 이것이 디지털 아이덴티티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디지털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뭐냐면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신분증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중앙화된 디센트럴라이즈드 메타버스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메타버스.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유저들이 자기가 돈도 내고 돈도 벌고 그죠? 유저들이 운영하는 상점이 있는 그야말로 거울나라 이상한 나라의 거울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에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도 뭐 제페토 이런 거 해보지만 돈 쓰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당신의 지갑을 막 링크해서 돈을 실질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 뭐 배 아바타라든지 이런데 이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많은 아주 그냥 디지털 월드가 아주 디지털 세계가 아주 그냥 되게 많이 아주 이게 치열한 경쟁의 주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더 많은 지출이 글로 막 옮겨가고 있습니다. 좀 이게 개념이 저 같은 사람들은 막 확확 안 와닿기는 한데요. 세상이 그냥 디지털 세계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죠?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것에 돈을 막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그 빅테크 기업들이요. 이런 미니 이코노미에 완전히 집중하고 엄청난 돈을 막 부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애플 앱스토어나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이제 돈을 막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파이는요, 이렇게 우리가 결제도 하고 우리의 또 재산권까지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현실 세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아모아의 인수지에스티들은 아모아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와 이거야말로 유토피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파이가 reliable 이렇게 신뢰를 받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그 JP 모건 체이스는 미국 은행의 최고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그런 은행인데요. 많은 은행들이 합병한 그 종합금융지주회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JP 모건 체이스라든지 페이팔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페이팔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아주 간편 결제 시스템인데 이런 것처럼 신뢰를 받기까지는 디파이가 갈 길이 아주 멀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또 디파이에 관련된 이런 블록체인 기술에 이런 관련된 비난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어떤 비난이 있냐면 누나 스케일 이게 확장이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결제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이런 어떤 확장이 누나 스케일 쉽게 확장이 되지 않는 게 좀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완전히 wasteful amount of electricity 전기를 너무나 낭비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리고 또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뭐, 그래도 앞으로는 더 블록체인 기술이 더 나아질 거고, 또 뭐, 이더리움이 지금 대세긴 하지만 또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좋은 블록체인 기술이 또 나올 테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갈 길이 신뢰받기까지는 많은 대중들이 한테 신뢰받기까지는 시간이 갈 길이 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파이가 과연 가상현실에서는 이렇게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것이
리얼 월드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에 그래서 이 디파이의 문제점, 극복해야 될 문제점은 리얼 월드와 버추얼 이코노미가 상호 인터랙트, 상호 작용을 해야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 상호 작용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직까지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로 뭐 달러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지만 화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쓰는 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독점력을 가지고 있고 중앙 정부가 그다음에 그 중앙 은행이 이렇게 딱 뒷받침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디파이 같은 경우는 누가 도대체 뒷받침을 해주느냐, 최종적으로 최종 대출자인가 누가 되느냐, 그것이 또 문제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블록체인 상에서는 내가 집을 하나 샀어요. 그죠? 하우스를 샀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산 집을 폴리스가 와가지고서는 에빅션을 한다. 이렇게 경찰이 퇴거를 명령하는 그 실질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런 버추얼 이코노미가 리얼 월드와 얼마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또 의문점도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디파이의 문제점에는 그 디파이에서의 그 거버넌스와 어카운터빌리티, 말하자면 어떤 지배구조와 책임성이 아직까지는 rudimentary, 아주 그냥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블록체인에서 어떤 그 디파이에서 거래를 딱 했는데 어머 잘못했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죠? 사람으로서는 무효화, 휴먼은 cannot override, 무효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그 되돌릴 수 없는 transaction, 어떤 거래, 어떤 전송, 이런 거는 대규모로 딱 했는데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dangerous 합니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게다가 또 사람이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코딩 에러는 inevitable,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또 위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머니 런더링, 돈 세탁, 또 거기서 그 안에서 돈 세탁이 이제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그 은행 시스템과 어떤 이더리움과 은행 시스템 사이에서 어떤 그 통제받지 않는 어떤 그레이존, 회색 지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그 회색 지대에서의 돈 세탁, 머니 런더링, 이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DeFi라는 것은 Decentralized Finance인데 탈중앙인데 그 이걸 만든 프로그래머들이라든지 앱 오너들이 그 어떤 편향성을 가질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정부에서는 탈중앙화지만 또 다른 어떤 중앙의 힘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머라든지 앱 오너라든지 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탈중앙화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또 혹여나 malign actor, 어떤 악한 사람, 악한 어떤 악의를 가진 사람한테 이것이 어떤 지배권이 넘어가면은 그것도 너무 또 위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런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다라고 합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제목이 앨리스 어드벤처 인 디파이랜드예요. 디파이랜드의 앨리스라고 이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디지털 리버러테리언스, 어떤 디지털 그 자유론자들은 디파이가 비록 그지 imperfect 하지만 imperfect해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autonomous 하기를 바래요. 자율적인 상태로 순수하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디파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파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게리 갠슬러라는 그런 크립토 엑스퍼트, 사이버 화폐 전문가인 게리 갠슬러라는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유튜브에 막 찾아서 한번 이분의 강의를 막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뭐 대략 설명하듯이 디파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integrate, 통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통합이 뭐와? conventional financial과 어떤 기존의 우리가 그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
legal system, 법률 구조, 금융 시스템과 법률 구조 안에서 서로 이렇게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일환의 하나로 그 국제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어떤 국제 결제은행 BIS에서는 이제 코브코인 코브코인 이 정보 코인이 디파이에서 디파이 앱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 providing stability 안정성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시사해 왔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파이낸스가요, 이제 뉴 에러, 새로운 아주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테크 플랫폼 기업과 그다음에 빅 거버먼트 아주 큰 정보와 디파이,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 이 세 가지가 서로 컴피트, 서로 경쟁하면서 인터밍글, 서로 막 섞이면서 이러한 새로운 뉴 에어로로 이제 에어로로 새로운 그 시대로 새로운 어떤 곳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1990년대 막 인터넷이 생겼을 때 이것이 언제 끝날지,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지, 과연 그 종착역이, 그 혁명이 어디쯤에서 끝날지 우리 몰랐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이 디파이에 대한 레볼루션이 어디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트랜스폼, 변화를 시킬 것이다. 뭐를 어떻게 돈이 돌아가는지, 돈이 돌아가는 방식과 그 다음에 그 디지털 세계 전체, 돈이 돌아가는 방식, 디지털 세계 전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변화를 일으킬 것 같다라는 거죠.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디파이라는 말에 대한 이코노미스트지의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 디파이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처음 안 거라 새로 생긴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웬걸 뭐 1년 전에 설명한 사람도 있고 한참 오래된 그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담임인데요. 중학교 1학년 담임 제가 8시 반에 이제 교실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애들이 좀 와 있어요. 이제 9시에 시작이긴 하지만 그러면 남학생들이 막 이제 막 게임을 막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저는 그냥 좀 내버려둬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요, 그 나무 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 뿌리가 어떤 물이 어디 여기 있으면 알아서, 제가 가지 말라고 그래도 알아서 물을 찾아 막 가잖아요. 자기 생각. 그래서 요즘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서 뭐 어른들이 이해 못하는 것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저의 그 신념이랄까, 믿음 하나는 아이들이 마치 뿌리가 알아서 생명력을 찾아가듯이 알아서 막 생명력으로 그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막 그렇게 뿌리를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게임 같은 것도 그냥 어느 정도는 조금씩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저의 그 가치관으로 막 이렇게 맞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고 저보다 애들이 더 많이 그쪽 방향으로 생존을 위해서,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탁탁 이렇게 맞고 싶은 생각이, 그럴 용기가 잘 안 나더라고요. 아무튼 저와 함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니라 그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 대해서 한번 토끼굴로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다. 저는 헤맸는데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잘 알고 계시겠죠. 자,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번역은요, 크리스 앤 수 그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이제 해놨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기사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어 공부 같이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